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정상화 구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정점이 지났으며 각 주별로 단계적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훌륭히 싸우고 있다는 소감과 함께 공식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이 미국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보다도 적은 수의 사망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전 지역의 30%가 최근 7일 동안 신규 확진자 보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측근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락다운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이제 코로나19 대응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정상화 방식은 각 주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예상보다도 빨리 정상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수는 현재의 350만 개에서 더 늘어날 예정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격리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예산이 급격히 소진된 데 따른 것인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490억 달러에 달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이른바 PPP 예산이 2주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몰린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신청자 중 일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금 소진으로 추가 대출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지급이 결정된 대출은 16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PPP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조치입니다. 500명 이하 중소사업체들에게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이 지원됩니다.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한인금융권들은 기존 신청자들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는 데까지 최소 열흘의 서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지급 결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지난 3일 접수한 신청자가 가장 유리한 셈인데 서류상 론넘버로 불리는 대출 확인 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이미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지금까지 2천여 개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US메트로은행은 하루 평균 30여 개의 펀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CBB은행도 하루 평균 20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고갈로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실업자와 실업수당 신청이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4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 달 넘게 이어진 것으로 경제매체 CNBC는 최근 4주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가 약 2,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미국의 월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1만 6천 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비교해도 한 달간 청구 건수는 100배가 넘게 폭증한 것인데 연방노동부는 1967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부양지원금 1,200달러는 신분이 우선시되지만 납세자와 비납세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SI, 월페어 수혜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SSI 수혜자들은 1,2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오후 SSI 수혜자의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미 SSI 받으시는 분들은 다 자동이체로 은행으로 직접 페이먼트 매달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1,200불을 받으실 거예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수표로 수령한 SSI 수혜자의 경우
똑같이 수표로 지급됩니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시민권과 영주권자는 물론 비영주권자인 H와 E비자도 3년간 183일 거주하며 일하고 세금 보고를 한 사람의 경우 혜택 대상입니다. J비자, M비자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지원금 부족 사태를 우려해 미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을 더욱 늦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기다리시면 입금한다는 편지도 받으실 거고 늦어도 5월 1일까지는 입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는 개인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웹사이트 방문 시에도 사기성 문구가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로 의심되면 전화를 바로 끊는 것과 인터넷은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죠.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돈 얘기를 하면서 은행으로 보내는지 이러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게 많아서 그건가 보다 하고 끊고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물론 그런 전화가 가겠지만은 이 타겟이 거의다가 나이 먹은 은퇴자분들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주는사랑채 커뮤니티 센터는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고 지원금 관련 내용을 돕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올해 12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때로는 건강을 위해, 때로는 재미를 위해 우리의 일상 속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합 소식 이채은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마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민들이 장보기를 꺼려하자 로봇이 사람 대신에 신속 정확하게 고객들의 집까지 물건을 배달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지루한 요즘 색다른 볼거리라며 로봇 서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Literally, it's like the highlight of people's day when they get a robot. It's so fun and funny and just exciting and different. And it's a great distraction. 마트 측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로봇의 소독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재미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름이 같아 이미지 손상을 입은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를 상징하는 맥주 코로나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같은 이 둘을 혼동하며 한 설문조사에선 미국 맥주 소비자의 무려 38%가 코로나 맥주가 꺼려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맥주 제조사인 그루포 모델로는 현재 필수 업종의 운영 금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멕시코 11개 공장의 가동까지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자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지난 3월 미국 전역에 10만 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DIY, 즉 직접 만들기 관련 상품의 주문이 쇄도하며 최근 한인들 사이에선 달고나 커피 만들기 등의 각종 간식 메이커 제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기력을 느끼는 요즘 건강한 취미생활로 바이러스를 이겨내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뉴욕주와 시정부는 경제와 사회 재개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다음 달부터 40만 건의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제휴사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생산량은 일주일에 5만 개 규모로 5월 초부터 본격 생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한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주도하에 지역 연구소, 3D 프린터 등 설비를 갖춘 제조사들이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진단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인디애나주 아리아 진단검사소로부터 주당 5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부족한 의료장비와 개인보호장비의 공급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 지역 공장들을 가동해서 페이스실드와 수술용 가운 제작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뉴욕주 1일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뉴욕시가 사망자 집계 방식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뉴욕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테스트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자택 등에서 사망한 사람도 코로나19 사망자 집계에 포함하기로 해 뉴욕시 사망자 수가 종전보다 3,7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